오늘은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유지 결정도 있었고 또 뉴욕 증시에 훈풍을 이어받아서 국내 증시도 그래도 좀 오름세를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초반에는 4천을 회복했었는데 좀 마지막으로 가면서 힘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이제 며칠 만에 처음으로 순매수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 쪽으로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나 싶기도 합니다. 네, 시장 전체로도 봐도 유가증권 시장에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어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땠는지 눈여겨볼 이슈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지수가 상승의 불씨는 뭔가 남겨놓는 것 같기는 한데 시원하게 올랐다 이런 생각도 좀 잘 안 들고 또 지금 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네. 저희가 좀 만족스럽지 기대했던 만큼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저도 만족스럽진 않지만 사실은 이제 오늘 아침에 장 초반에 그 프리마켓에서부터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고요. 오전에 9시, 10시 넘어갈 때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다시 가나? 한 4,100까지 한번 노려보나 이랬는데 힘이 금방 쭉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직은 조금 상황을 지켜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조금 보여지고 지금 이제 패드워치에서도 사실은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 2주 전에는 확률이 올라갔다가 저번 주에 떨어졌다가 이번 주에 또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게 조금 애매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도 이제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인 순매수가 아직 정확한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 기관과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사실은 AI 거품론이 어느 정도 눌렀는데 구글이 또 갑자기 TPU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엔비디아 별론 거 아니야?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또 AMD도 별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반도체가 조금 전반적인 훈풍이 다 퍼지지는 않았었는데 앞에서 잠깐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오늘 3.58% 오르고 끝났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나머지 섹터들이 별로 오른 게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 안에서 수급이 들어온 걸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조금 기존에 관심이 없었던 섹터들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전략 기기 쪽도 조금 쉬었었는데 오늘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조금 쉬었었는데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원래 항상 11월, 12월 되면 엔터가 실적 좋거든요. 주가도 좋고 많이 쉬었습니다. 근데 오늘 엔터도 조금 움직였고,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다른 쪽으로 조금 향하고 있는 것들도 조금 보이니까 내일과 다음 주 초까지는 아마 이런 좀 패턴이 저는 개인적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반도체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 반도체를 조금 내려놓고 다른 쪽으로 이게 순환돼 가는 양상이라고 보고 연말까지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오늘 반도체 쪽도 그렇다라고 해서 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GPU냐 TPU냐 이 차이긴 한데 결론은 누가 이기든 상관없거든요. 저는 시장에서 둘 다 간다라고 봐요. 이유인즉슨 GPU는 이미 너무 많이 깔려 있으니까 이걸 TPU로 다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 많은 빅테크는 GPU로 가면서 TPU를 중간에 보완적인 측면으로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아랫단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사실은 GPU 살 돈이 없어서 대기가 너무 길어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시 또 TPU에 어느 정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유효하니까 꾸준하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제 살 거냐인데 조금 쉴 때를 노리시는 거죠. 계속 갈 때 사실 잡고 있는 건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 이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차익 실현하고 딴 걸로 넘어가야 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계속 가는 게 맞다. 그럼 이제 포트에 들고 계시는 게 맞고요. 근데 그 외적으로 반도체만 주구장창 담아 놓으신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포트를 조금 다양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차익 실현할 건 하고 꾸준히 갈 거는 담아두시면서 그 외적인 포트도 중간중간에 바꾸셔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외적이라 하시면 너무 많죠. 앞에서 이제 오늘 로봇도 살짝 움직였고,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 연말 되면 사실 얼마 전에 불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모신사도 하고 많은 브랜드들이 12월은 다 대부분 불프예요. 그러면 소비 관련주들이 사실은 주가가 좋은 구간인데
최근에 외부적으로 이야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걔네들이 영향을 거의 못 받았어요. 그럼 충분히 다시 돌아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주 단에서 조금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던 게 방산이랑 조선도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실적만 괜찮다라고 하면 얘들도 수급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넓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질문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씩 해결하시죠. 네. 네. 근데 로봇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로봇은 사실 사면 하나의 효과가 좀 컸던 거 아닐까요? 네. 네. 크죠. 근데 이제 로봇 같은 경우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정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정책 자체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별로예요. 네, 대놓고 얘기하면 왜 그러냐?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노동 집약적인 시장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대부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로봇으로 당연히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는 해요. 근데 과거에 로봇 섹터가 움직일 때는 부품 관련주들도 사실은 굉장히 잘 움직였습니다. 대표 로봇주들 움직이고요. 부품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였는데 요즘에는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로봇 쪽이 어찌됐건 힘이 실리는 건 맞는데 여기서도 가격 경쟁력이 또 있어야 되니까 요즘에 그냥 중국 부품 갖다 쓰는 기업들이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가격을 또 다운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도 조금 선별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패턴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슈가 짧은 종목들보다는 어찌됐건 뭐 대기업들 숟가락 얹고 있는 애들이 조금 안전하게 갈 수 있으니까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조금 안전하게 또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조금 압축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이제 누리호 4차 발사를 해서 네. 방산주 그다음에 이제 우주 관련주들이 움직일 듯 했는데 실제로 움직인 거 보면 별로였잖아요. 밸류였죠. 네, 진짜 별로였는데 이거 왜 프리마켓에서만. 그런 거예요? 그냥 세론이야 이런 것도? 이거는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차트 한번 보면 걔가 세론도 아니에요. 왜냐면 세론이라는 거는 사실 기존에 조금 어느 정도 주가가 선반영이 돼서 오르고 나야 이게 세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차트를 보시면은 세론도 아니에요. 오른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야 이건 뭐 그냥 관심이 없나? 거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11월에서 12월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포지션 자체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주도주가 정확하게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그러면 이 시기 때 기존 패턴과 같이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누리호나 이제 인공위성이나 이런 관련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번 그래도 단기적인 이슈가 있으면 일주일 정도는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크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수급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이런 단기적인 이슈는 별로 안 크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방산을 놔야 되냐? 저는 이건 아니에요. 누리호는 우주 관련된 거고요. 방산은 또 별다른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방산 쪽만 따로 본다라고 하면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야 이거 세론이야? 아니면 관심이 없었던 건가? 되려 왜 오늘 이 정도 빠졌지? 고점 대비하면 거의 한 23%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때 차라리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4분기 실적 괜찮고 내년 상반기 괜찮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때가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시기인 것도 저는 같아서 뭐 차익 실현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관심이 없었고 그러면 관심을 조금 더 빨리 가지면 뭐 수익이 되려 날 수도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자꾸 종전 네. 얘기 나오니까 방산주들은 이제 자꾸 버리고 싶은 느낌이 많잖아요. 재건 전쟁 가고 끝나니까. 싶고 재건 가고 싶고. 네, 재건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네. 참 고민되죠. 네. 근데 그 과거의 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보시면 재건은 항상 결과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기대만 있고 실적은 없다. 실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근데 기존 2년 전에 저희가 재건 테마 얘기할 때랑 현재랑 비교를 해보면 조금 다르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그때는 정말 실제가 없었어요. 정말 기대감이었고. 정말 기대감만 있었고 거기서 실제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애는 뭐 꼽아본다면 현대건설밖에 없었거든요. 그 외에는 다 그냥 별 볼 일 없었죠. 근데 최근에 그 정말 장기전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제 거기에 뭐 영업소도 차리고 뭔가를 하면서 기대감은 생겼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거는 그걸 진행이 되더라도 1, 2년 뒤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종전이 됐다고 칠게요. 뭐 휴전이건 종전이건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가 이제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까요?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유럽도 마찬가지고 북유럽
기업까지도 최근 들어서 국방비 증액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랑도 뭐 이제 수주 관련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요즘에 그 뉴스들 이제 방산 뉴스를 검색을 해보시면 남미 쪽 이슈랑 아시아 태평양 이슈가 계속 듭니다. 네, 기존에 이제 전장이 동유럽과 중동이었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조금 퍼져요. 그러면 이제 아시아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계속 안 좋으니까 이 안에서 뭔가 일거리가 생기는 거죠. 한국 항공우주가 요즘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0% 빠졌고요. LIG 넥스원도 빠졌어요. 현대 로템도 빠졌습니다. 근데 한국 항공우주가 얘네들 올라갈 때 못 올라갔었는데 요즘에 보시면 상대적으로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기대감이 있는 쪽에 대한 주가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루 같은 경우에도 왜 하냐면 우리나라도 불과 그 K9 자주포 저희가 열심히 얘기하지만 이거 자체 우리나라 기술로 된 지 15년,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굉장히 오래된 미국 장비들 갖다가 쓰다가 국산화 시킨 거죠. 근데 지금 남미 쪽이 오래된 장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걸 교체하는 수요가 또 북유럽과 남미 쪽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는 내년도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아직 이슈는 살아있다. 네, 그래서 포기하기는 저는 이르다. 네, 그리고 재건 넘어가는 것보다는 얘가 조금 안전하다. 방산. 네. 그럼 기대감 측면에서 원전주는 어떨까요? 트럼프, 뭔가 얘기하기 전에 좀 미리 언질 좀 줬으면 좋겠는데. 전화 좀 하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원전은 트럼프는 계속 언지를 줬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원전 저희가 처음 이슈가 많이 돼서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될 때가 언젠지 혹시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되짚어 보시면 한 3년 전부터 원전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그 원전 얘기가 나올 때 시작이 뭐였냐면 챗 GPT였어요. 네. 전기 부족하다. 전기 부족하다. 네. 근데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20년 안에 전 세계에 깔려 있는 원전보다 더 많은 걸 중국이 짓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전력의 진심인 거죠. 그러고 나니까 미국에서랑 유럽에서 갑자기 원전은 원래 청정 에너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청정 에너지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1년 동안 뭘 했냐면 기존에 쓰던 원전을 새로 짓는데 오래 걸리니까 사용기한 연장을 다 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 지어야 되는 타이밍인 거죠. 그래서 기존에도 이제 신호는 계속 줬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내년부터는 원전 관련해서 이제 수주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원전 그 체코 거 계약할 때 야 너무 불공정 계약한 거 아니냐,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나왔던 얘기가 미국이랑 같이 해서 조인트 벤처해서 뭐 투자해서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그거는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첫 번째 전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건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이게 수치상으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지금 2030년도까지 그 AI 데이터 센터가 미국 내에 설치가 되는 게 150기가와트가 넘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전력 수요 기반으로 환산하면 20%를 걔네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뭔가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는 그 사실 우리나라는 정전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정전 굉장히 자주 겪습니다. 네. 근데 노후화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근데 이 수요도 있죠. 근데 신규도 또 써야 되죠.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근에 SMR 관련돼서 내년부터 공사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은 계속 얘기가 나올 거다. 그리고 이제 원전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강점은 싸다, 기간 잘 맞춘다. 납기 빠르게.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납기를 다 못 맞춰요. 그러면 2030년 기준으로 지금 2025년이니까 내년 넘어가면 4년 남은 겁니다. 그러면 SMR 짓는데 3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빨리 수주를 넣어서 해야 29년도, 30년도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쪽의 이슈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형 원전 수요도 많을 거고, 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SMR 수요도 많을 거고. 네, 근데 기존에는 기대감만 있었는데 이제는 찍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원전이 요즘에 많이 빠졌는데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오늘 보니까 살짝 고개를 들려고 막 하더라고요. 네, 이런 시기가
방금 제가 얘기한 그런 고민거리 같이 겹치는 시기여서 시장에서 조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네. 미리미리 원전주들도 잘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